대표님 재임하시면서 이제 뭐 상설 공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콘텐츠의 다양화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직접 해오신 분으로서 좀 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사실은 저희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경주 시민들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98년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뭐 횟수로 따지면은 무려 올해로 따지면 25년인데 거의 뭐 유치원생이 성인이 되고 초등학생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시기에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그 지난 한 20여 년간 이 엑스포 행사 때마다 거의 학교에서 뭐 강제 동원되다시피 와서 줄 서고 땡볕에 가서 뭐 저 줄 서가지고 뭐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보고 그 경주 시민들이 하여튼 엑스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뭐 참 부정적인 기억도 있고 뭔가 좀 잘 돼야 될 건데 하는 이런 기억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혼재하는데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드렸던 얘기가 엑스포 하면 볼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4년간 제일 추종했던 게 컨텐츠 보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다 합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던 여기 컨텐츠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특히 가족 단위로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만들었던 컨텐츠 가운데 몇 가지가 관람객들한테 큰 반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게 뭐 일단은 우리 경주 엑스포의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주 타워. 그 꼭대기가 원래는 처음에 왔을 때 올라오면은 위에 양쪽을 다 그 선덕여왕 드라마 세트가 막고 있고 전망 2개 층으로 이어져 있는데 저희 위층은 드라마 세트가 막고 있고 드라마 다양한 세트들이 막고 있고 그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층은 완전히 VR 게임장으로 전체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와서 다 철거를 하고 제일 위에는 이제 사방이 전망이 보이게 하면서 20분에 한 번씩 이 1300년 신라로 돌아가는 것 같은 5분짜리 영상을 틀게 만들고 또 그 밑에 VR장을 다 철거하고 거기 이제 카페 선덕이라는 좀 럭셔리한 그런 카페를 새로 만들면서 관람객들이 와서 거기 차도 한잔하면서 바깥을 볼 수 있는 힐링 그런 공간을 만든 게 가장 큰 성과였고 그 다음 우리 야간 체험 콘텐츠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루미나이트라 해서 지금 경주 엑스포에서 상영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3D 영화 그 토지장 차차를 스토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한 바퀴 한 1.5km 산길을 돌면서 신화와 전설의 세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든 것도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처럼 좀 다양한 어떤 미디어 아트를 신라 천년 유물로 구현한 찬란한 빛의 신라라는 미디어 아트를 구현한 것도 관람객들로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작년 2년 전에 새로 만든 그 살롱 헬리티자를 해서 엑스포 기념관에 초고화질 화면을 통해 가지고 신라 천년의 어떤 다양한 영상을 재현한 거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 또 이 하랑아 노을자라에서 어린애들 3살부터 7살까지 어린애들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 키즈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1년 연간 관람권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딴 것보다도 솔금 미술관을 굉장히 활성화한 게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솔금 미술관에 있는 거기 저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박대성 화백이 가진 그런 한국화 최고의 거장으로서의 새로운 컨텐츠를 수시로 바꾸고 그걸 또 우리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콘텐츠를 많이 보강할 동안에 이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하고 보면 다들 와서 예전에 내가 가보니까 볼 거 없더라. 그 이후에 보강이 아무리 되더라도 잘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면 통반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좀 오피니언 리더들을 평투 형식으로 앞으로도 한두 번 그런 기회라도 좀 가지면
새로운 콘텐츠를 맞습니다. 확산해 나가는 데는 예. 시민사회.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여기 펜션, 숙박업소, 예. 그리고 또 개인 택시 운전, 학교 운영위원회, 그 지역 학교 교장 선생님 회의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들 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하실 만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지금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통합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현재 어디쯤 어떻게 와 있습니까? 통합. 지금 뭐 진행되는 절차를 저희들한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런 뭐 근본적인 딱 원칙은 정하고 지금 경상북도 산하의 출자 출연 기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일부를 다른 기관하고 이제 통폐합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 엑스포는 문화관광공사로 산하로 들어간다는 그런 원칙 하에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조례를 갖다 변경해야 되고 또 경주시 의회하고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는 자산이 50대 50으로 경상북도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놨다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올 한 3월쯤 되면 좀 윤곽이 나오고 이 다 마무리되려면 한 뭐 6월이나 돼야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된 입법이 예고된 조례 보면 결국은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이 경주엑스포의 역할을 추가하는 걸로 이제 그 조례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안에 쉽게 말해서 좀 흡수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경주엑스포를 이끈 수장으로서 좀 아쉬운 감이나 좀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혹시? 저는 이제 뭐 제가 3월에 임기를 마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통합에 대해서도 늘 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저는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장이고 뭐 지사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또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뭐 통합이 된다면 그 몇 가지 전제는 꼭 좀 이게 충족이 돼야 될 것이다. 그 조건이 첫째는 이 통합되는 기관에 가는 저희 엑스포 직원들의 어떤 불이익의 신분상, 직급상, 네. 또 뭐 보수나 대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더라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쌓아놓은 경주 엑스포의 컨텐츠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발전될 쪽으로 봐야지. 통합대가 가서 아무도 안 거들떠봐서 그야말로 이게 엑스포가 몇 년 뒤에는 그 이전보다 더 못해진다면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건 못하다. 예. 그 전제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저께 시무식에서 통합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밝히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뭐 3월에 임기를 마치지만은 뭐 지금 김성조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예. 지금 어차피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그다음 뭐 전체 이제 그걸 지휘하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담당 실무자 또 뭐 전체를 지휘하시는 우리 지사님한테 제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이게 통폐합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더 잘 되는 기관으로 흡수되고 또 비슷한 기능이 합쳐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통폐합은 기관 수만 줄이기 위한 그야말로 기능을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기관의 한 부서로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또한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주엑스포가 지난 3년간 성과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비해서 관람객 수는 10만 이상 늘고 수입도 한 30% 늘고 2020년이면 2배 이상 관람객 수입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경주엑스포가 전 직원이 일심 단합해서 더 나은 컨텐츠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발전된 아주 상승기에 있는 기관을 갑자기 뚝 떼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비영리 기관을 합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데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하여튼
조치들 좀 취해 달라는 걸 제가 뭐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좀 호소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실제 이제 조직의 수장으로서 엑스포 그 대표로서 봤을 때는 이 통합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지금 공원의 경쟁력은 컨텐츠입니다. 아시다시피. 예. 공원을 왔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2019년에 처음 왔을 때 이 공원 안에는 유료 컨텐츠가 뭐 몇 개 있었습니다. 타워,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솔금미술관, 그 세 개가 다였습니다. 공원 입장은 무료였고, 그걸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나면서, 4년이 지나면서 통합 입장권을 만들면서 안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저희들이 최근에 만들었지만은 이거 나중에 따로 찍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총 9개의 컨텐츠만으로 이걸 다 보기 위해서는 한 3시간, 4시간이 걸릴 정도로 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오시는 관람객들이 저희들이 입장료를 어른 12,000을 갖고 있는데 무슨 공원 입장료가 12,000이 하다가 한 바퀴 둘러보시고는 입장료가 1원도 안 아깝다 할 정도로 우리 컨텐츠에 만족감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컨텐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또 컨텐츠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엑스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 관광공사 산하로 갔을 때 이 주기적인 컨텐츠 교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그건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인데 네네. 그 수장이 과연 엑스포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이런 우리 대표님의 이 조직의 그 대표님의 의견이 이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저 이야기하는 듣는 쪽에서는 뭐 도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뭐 계속 예산 지원할 것이다 하는데 그보다는 도에서 예산 지원보다는 이제 이 통합됐을 경우에 관광공사의 대표가 엑스포는 이제 본부로 들어가게 해서 관광공사와 엑스포는 한 해 예산 규모도 아니고 저희들은 뭐 그거 따지면은 진짜 뭐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공기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엑스포에 예산을 더 넣겠냐 이거죠. 저는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몇 년간은 예산을 지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제대로 될까? 뭐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좀 강조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이제 그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도 영리 조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경주 문화 또는 관광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공원은 더 들어가면 또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좀 뵙겠습니다. 맺고 다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원인이 경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이런 게 좀 통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의회의 경우에는 평소 우리 엑스포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그 집행부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경주시의 경우에는 뭐 시설 유지비나 플라잉 공연 지원비 이런 것들이 좀 삭감이 됐고 도에서도 일부 삭감이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이 엑스포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통합까지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 기간 동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근데 일단 뭐 저희들 예산이 지난번 이제 도의회하고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도의회는 뭐 원한 대로 다 됐습니다. 원래 삭감을 하려했는데 특히 경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황명강 의원님이나 정경민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뭐 박성지, 최병준 또 최덕규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 도의원님들이 경주시의 그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삭감된 게 예결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고, 다만 이제 경주시의 이제 그런 일부 예산이 좀 약간 삭감된 게 있는데, 저희들 뭐 전체 뭐 행사나 이런 거 진행하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경주시의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희들 예산을 삭감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 통폐합되는 과정에 이 시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한 데 대한 약간의 좀 뭐 그런 좀 항의의 표시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예.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뭐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 방송 보시는 독자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경주엑스포 대표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경주 엑스포는 제가 뭐 참 저는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지만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렇게 한 17만 평 되는 땅에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전시관, 실내 공연장, 야외 공연장, 호수와 숲, 산이 어우러진 이런 데는 진짜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경주 시민의 가장 최고의 자산이고, 여기서 관람객들이 와서 쓰는 뭐 숙박하고 쓰는 이 경제 유발 효과가 다 이 경주 시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만큼 저희 경주 엑스포에 대한 진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